눈앞에 라푼젤이 있고 눈앞에 피터팬이 있고 눈앞에 엘사와 안나가 있는데 내가 못 보드라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순식간에 솟아오른 얼음성, 주인 몰래 움직이는 장난감까지 상상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환상 속의 세상을 여행해보아요. 팬심으로 만든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주간 리뷰 환상극장, 오늘 다룰 여행지는 도쿄 디즈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픽사 팬 리뷰 팟캐스트 환상극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극장지기 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오늘 다룰 장소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사실 저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쿄의 디즈니 덕질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도쿄 디즈니시,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 스토어를 각각 하루씩 다녀왔고 환상극장에서 저의 디즈니 덕질 후기를 마음껏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크린 속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펼쳐진 환상의 나라를 둘러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극장지기의 도쿄 디즈니 덕질 투어 썰풀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쿄 디즈니시로 가기 전에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겠죠?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와 전철로 갈 수 있습니다. 버스로는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도 국제공항, 그리고 도쿄 도심 및 근교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로는 JR 마이하마역에서 하차를 하면 됩니다. 도쿄역에서 마이하마까지는 15분, 이케부쿠로에서 마이하마까지는 45분이 걸립니다. 사실 이곳까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도쿄 관광객이 렌터카 여행을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버스와 전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 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디즈니 프랜차이즈의 천국입니다. 이곳은 도쿄 디즈니 리조트이기 때문에 디즈니 프랜차이즈의 팬이라면 일반인보다 이곳을 100배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디즈니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디즈니를 잘 모르거나 도쿄의 관광 명소로 찾아온 일반인이라면 생각보다는 이곳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본다면 디즈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디즈니 리조트의 기본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나오는 영화 속 OST 그리고 영화 속 대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들으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 꽤 납니다.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은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디즈니 리조트에 있는 디즈니시와 디즈니랜드의 대부분의 어트랙션들은 승객 회전들이 빠릅니다. 한 번에 탑승하는 승객의 수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운행하는 라이드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회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왜 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디즈니 리조트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크라이드가 매우 많습니다. 다크라이드는 잘 꾸며진 어두운 실내에서 탈 것을 타는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어트랙션마다 디즈니 작품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디즈니 리조트에는 다크라이드 어트랙션이 꽤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을 원한다면 후지큐 아일랜드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즈니 리조트 어플을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어트랙션을 빨리 탈 수 있는 DPA,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40주년 패스, 스탠바이 패스, 엔트리 리퀘스트를 신청하려면 이 어플을 꼭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오더를 이용해서 식당에서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 어플에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어트랙션과 식당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일단 저의 성향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탑니다. 단 위에서 밑으로 쑥 내려가는 드롭류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전 놀이기구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어트랙션
혹은 가만히 있는 캐릭터 그리팅에는 생각보다 감흥이 없어요. 이곳에는 캐릭터 그리팅이 몇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보지 않은 클래식 디즈니의 작품들도 있었고 그런 캐릭터들을 만났는데 감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세션은 다 제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봤던 디즈니 작품과 안 본 디즈니 작품의 편차가 꽤 큽니다.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에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어트랙션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디즈니에 입학한 지 이제 딱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디즈니와 픽사에서 만든 한 90여 개의 애니메이션을 다 보질 못했어요. 제가 본 작품들은 아 이거 재밌다, 너무 즐겁다 라고 즐길 수 있는데 제가 안 본 작품들은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이런 게 있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던 디즈니 작품과 안 본 디즈니 작품의 어트랙션은 진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본 디즈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평점이나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 그냥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 라이드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타워 오브 테러를 탔습니다. 타워 오브 테러는 각 디즈니랜드마다 하나쯤은 있는 근본 어트랙션이긴 한데요. 이걸 타러 간 이유는 어플에 낚인 겁니다. 디즈니 리조트 어플에 보면은 라이드별로 대기 시간이 나오는데 어플 열자마자 이거 딱 보니까 5분 만에 탈 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1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디즈니랜드에 와가지고 처음 타는 게 하필 드롭류라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드롭류라니 좀 절망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줄은 섰고 줄 서는 데서 내리면은 60분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음산한 BGM이 계속 깔렸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도 조금 무서운 분위기가 났습니다. 제가 밤에 여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이 어트랙션을 기다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초창기에 나온 어트랙션 빼고 대부분의 어트랙션은 이 건물 안에 볼거리를 꽤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디즈니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이 어트랙션 역시 타워가 왜 유령이 들렸는지, 그리고 이 타워가 왜 으스스한지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보여주게 됐더라고요. 입장하면은 이제 금방 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입장하자마자 영상을 좀 틀어줍니다. 영상을 틀어주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것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디즈니 어트랙션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어가지고 다음날 돼서는 아 이게 기본 디폴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대에 22명 총 3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도 60분 이상 기다렸다는 건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 있겠죠? 드롭류 놀이기구라서 잘 못 타요. 사실 그 처음에는 안 보여서 어떡하지, 언제 떨어지지, 으악 무섭게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낫더라고요. 타워 끄트머리에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쭉 하고 떨어지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게 좀 만족이 됩니다. 시각적인 공포가 생각보다 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끝나고 이곳을 나오잖아요. 호텔 방처럼 아주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기념품 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갯모애가 느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호텔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기념품 샵이 있었다니 이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사진사가라고 각 화면별로 사진이 뜨는데요. 사진을 사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사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폰카로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어트랙션에 대한 총평은요, 밖이 보이지 않는 드롭라인드라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타워 오브 테러를 다 타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간 곳은 해저 2만 마일입니다. 소어링을 DPA로 예약을 해놨어요. 하지만 소어링 DPA가 한 11시 10분, 11시 20분 정도라 가지고 이게 시간이 약간 남았거든요. 시간이 비어서 추가로 어트랙션을 하나 타러 왔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제목 따라서 승강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잠수함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40주년 패스를 운영할 수 있는 어트랙션인데요. 40주년 패스를 사용하면은 대기열의 한 85%? 90%를 제끼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게 금방 보겠지라고 했는데 개미굴같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대기줄이 엄청나게 컸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갔다가 대기열이 엄청나게 많은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주년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수함 테마의 5분짜리 다크라이드이고 한 차에 최대 6명을 탈 수 있습니다. 약 지읒자? 시오자 비슷하게 2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앉아서 탈 수 있고요. 거기 차창에 물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 올라오는 효과 때문에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저 2만 마일에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설명을 하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언어의 한계를 느껴서 좀 아쉬운 어트랙션이었다. 이거에 대한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느린 어트랙션입니다. 그냥 줄 서가지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정은 잘 살린 것 같아서 3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탑승한 어트랙션은 소어링입니다. 2,000엔 주고 DPA를 샀고 이 어트랙션은 국내 디즈니시 블로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꼭 타라고 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안 타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DPA를 구매를 했습니다. DPA를 제가 처음 산 어트랙션이거든요. DPA를 사니까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쓰면은 DPA 전용 입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을 안 쓰면은 1시간 반 동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가지고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전 돈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간 날은 5월 29일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가 열리기 8일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타워 오브 테러처럼 일단 사전 영상을 틀고 그 다음에 별도의 탑승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늘 나는 뭐 비행선이 있는데 이걸 보세요 라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이 어트랙션은 한 번에 90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세계 곳곳의 명소와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보여줍니다. 어디서 탈 수 있을지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1열 타는 게 좋습니다. 1열, 2열, 3열 순서로 짜라락 있는데 맨 앞줄에 타면은 가장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줄에 타면은 그 밑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밑에 올라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이 보입니다. 앞에 탄 팀의 발이 보이기 때문에 몰입하는데 약간 흥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1열을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1열 타려고 다음 순번에 타려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왔는데 디즈니의 작품을 좀 보고 즐기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랑 전혀 동떨어진 세계 각국의 명소나 도쿄의 야경? 이런 거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디즈니시 1황인가? 라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작별이의 소어링, 판타지 스프링스 없는 시대에 태어난 범부여. 사실 지금은 판타지 스프링스가 열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피터팬 있고요, 라푼젤 있고요, 겨울왕국 있고요. 그런 어트랙션이 더 매력이 있지. 전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는 생각보다 끌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이 소어링도 다 탔으니까 이제 좀 배가 고프겠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독사이드 다이너로 갔습니다. 여기서 콜드 샌드위치 세트와 어소티드 스낵 그리고 판타지 스프링스 스파클링 드링크를 먹었습니다. 일반 음료수 대신에 기간 단종으로 파는 스파클링 드링크를 마셨습니다. 맛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그냥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고 스파클링 드링크는 키위 젤리에 라임 맛이 나는 탄산 음료였습니다. 그냥 먹을만 했어요. 젤리가 조금 미끌미끌해서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소티 스택은 그냥 단순한 튀김 너겟이었어요. 그렇지만 소스 맛이 괜찮았기 때문에 소스 주워 먹는 맛으로 하나 먹었습니다. 모바일 오더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요. 미리 주문을 하고 가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격은 좀 사겠습니다. 거의 2,000엔 가까이 나왔나? 그래도 시간이 줄고 맛 그럭저럭 이거 먹을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유원지 음식은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지만 이거 확실히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점은 3점입니다. 점심을 먹고 이리저리 둘러다니다가 알림 모찌 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림 모찌를 400엔 주고 하나 사 먹었습니다. 이 알림 모찌도 디즈니시 리뷰에서는 꼭 먹어보라는 간식입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나와 피자 플래닛의 외계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먹는 맛있는 아이스 모찌떡입니다. 맛은 총 3가지예요. 초콜릿 맛 있고요, 바닐라 맛 있고요, 딸기 맛이 있습니다.
맛은 그냥 평이합니다. 유원지 음식치고는 이게 나쁘지도 않고 이것도 괜찮고 그렇긴 한데 제가 떡 종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먹을 만합니다. 이건 맛있는 음식이에요. 400엔이라는 가격 살짝 외면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괜찮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평은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감성으로 먹으면 됩니다. 예, 별점은 3개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알린 모찌 떡을 먹고 나서 레이징 스피릿으로 왔습니다. 레이징 스피릿은 40주년 패스를 사용했고요. 이곳의 분위기는 개척시대의 탄광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탔던 디즈니 어트랙션 중에서 가장 짜릿하고 재밌는 어트랙션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롤러코스터예요. 오픈형 롤러코스터입니다. 탑승하는 시간 2분, 그리고 하차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2분이라서 생각보다 좀 볼륨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40주년 패스를 안 쓰고 오래 기다렸다면은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내리자면 지금까지 탔던 디즈니시 어트랙션 중 최고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패스를 사용하면 4.5점 드릴 수 있고 패스가 없다면 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부분부터 판타지 스프링스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제가 판타지 스프링스에 가볼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영역은 6월 6일에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곳에 가볼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열렸으니까 입구라도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길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만 이 앞에 DPA나 40주년 패스를 찍을 수 있는 게이트가 있고 권한을 발급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미안하다. 지금은 스탠바이 패스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나중에 6월 6일 날 정식으로 오픈하면 들어가라. 눈앞에 라푼젤이 있고 눈앞에 피터팬이 있고 눈앞에 엘사와 안나가 있는데 내가 못 보드하고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룰은 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입구만 찍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운전한다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올 명분이 생긴 걸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시운전하는 거를 잘 알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오면은 옷 들어오자마자 전 DPA 살 겁니다. DPA 사가지고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 여기다가 DPA 4개 사가지고 8,000엔 박을 거야, 진짜. 6월 6일에 개관한 판타지 스프링스에 가는 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에 가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데이 패스포트 판타지 스프링스 매직. 이거는 디즈니 리조트 호텔에 숙박하는 숙박자들만 살 수 있는 플랜인데요. 이것만 있으면은 판타지 스프링스에 있는 모든 어트랙션을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무한정으로 DPA를 발급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22,000엔에서 25,000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게다가 그 비싼 호텔 숙박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으로 자유이용권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트랙션 DPA가 있습니다. 각 어트랙션마다 DPA를 파는데요. 총 4가지 어트랙션이 개관합니다. 그 4가지 어트랙션마다 DPA를 팔아요. 한 DPA당 2,000엔이니까 4개를 다 사려면 8,000엔 정도 써야 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금방 매진된 거 생각하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픈런으로 4개 다 사는 거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호텔에도 숙박 안 했고 DPA를 산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트랙션 스탠바이 패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어트랙션 그리고 식당 그리고 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스탠바이 패스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스탠바이 패스를 발급하고 일정 시간 정도 기다린다면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호텔 숙박자용 플랜인 원데이 패스포트 판타지 스프링스 매직을 구매하거나 하나를 빨리 탈 수 있는 어트랙션 DPA를 사거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어트랙션 스탠바이 패스를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없으면 판타지 스프링스 구역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판타지 스프링스에 좀 한이 맺혔던 제 입장에서 내린 한 줄 평은요. 언젠간 가고 말 거야. 언젠간 저 여기 꼭 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 진짜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아우 판타지 스프링스에 대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마궁을 타러 갔습니다. 40주년 패스를 신청을 안 했는데 짧은 시간에 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트랙션은
싱글라이더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어트랙션입니다. 옆 동네에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의 미녀와 야수도 한때는 싱글라이더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거든요. 싱글라이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40점 패스 대기열과 함께 탑승장으로 쭉쭉쭉쭉쭉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40점 패스는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지만 싱글라이더는 길 가다가 중간에 어두운 샛길로 쏙 빠져야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 빠지는 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 1인 대기줄은 계단이 좀 좁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복도라 가지고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좀 습기가 쑥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타려면은 40점 패스 발급하지 말고 무조건 싱글라이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트랙션은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 속 분위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것도 다크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사진을 뽑을 수 있고요. 슴슴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 느낌 들어가지고 이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트랙션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싱글라이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라이더 40점 패스 이런 거 이용하면 4점 드릴 수 있고 일반으로 이용하면 3점입니다. 이게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싱글라이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디애나 존스를 다 타고 나서 머메이드 라군으로 갔거든요. 머메이드 라군은 디즈니시의 바닷속으로 돼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닷속처럼 꾸며놓은 랜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프라이튼의 왕궁이라는 표지판이 딱 박혀있는 것답게 인어공주의 세계관을 잘 그려냈습니다. 인어공주를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감흥은 많이 느낄 수는 없었지만 이런 게 실제로 구현한다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샵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샵도 스탠바이 패스를 신청을 해야 돼요. 스탠바이 패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안에 있는 샵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바닷속의 분위기가 몽글몽글하니까 그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퍼레이드 끝나고 밤에 갔거든요. 근데 밤에는 안 엽니다. 여기 가볼 사람들은 낮에 샵을 스탠바이 패스를 박아놓고 이리저리 둘러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해드립니다. 머메이드 라군의 한 줄 평은요. 한 번 왔을 때 제대로 즐겨라입니다. 어트랙션에 이런 거 타보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별점은 3점 드릴 수 있습니다. 머메이드 라군에 대한 마음속의 아쉬움을 담아놓고 이제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그리팅을 봤습니다. 미키와 미니 그리고 판타지 스프링스의 세 주역 엘사와 안나, 라푼젤, 유진 그리고 피터팬, 웬디가 펼치는 선상 퍼레이드입니다. 이게 기간 한정 퍼레이드라 가지고 제가 갔던 이 시기에만 딱 볼 수 있는 퍼레이드였습니다. 겨울왕국, 라푼젤 그리고 피터팬 시리즈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새 프랜차이즈를 즐기는 팬이라면 즐겁게 봤을 수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에 미리 가보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이 선상 퍼레이드를 보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프랜차이즈를 한데 엮은 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터팬 보고 올걸. 나머지 두 개는 다 봤는데 피터팬을 아직 못 봤거든요. 피터팬을 봤다면 내가 이걸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그리팅을 보고 나서 이제 저는 센터 오브 디 어스로 갔습니다. 센터 오브 디 어스는 내핵 탐험대의 여정을 그린 다크라이더입니다. 내핵 탐험이라는 그 설정 때문에 대기 공간이 다른 데보다 좁고 어둡습니다. 폐소공포증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했습니다. 센터 오브 디 어스가 해저 이만리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걸 DPA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기대 없이 탔습니다. 뻔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쏵 하고 올라오고 막판에 쭉 하고 가는 급발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기대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요. DPA를 사지 않고 1시간 기다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여기에 2,000엔을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점은 3개입니다. 이제 여기저기를 다 둘러봤으니까 밥을 또 먹어야겠죠? 저녁을 먹으러 카스바 푸드코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카스바 푸드코트는 알라딘 컨셉의 에어리어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팔 법한 치킨, 카레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탄두리 치킨 한 조각과 소고기 카레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소고기 카레가 생각보다 맛이 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3분 요리 레토르트 카레에다가 고기를 좀 더 숭덩숭덩 썰어 놓은 느낌? 생각보다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카레가 조금 짰어요. 제가 좀 간을 세게 먹는 편인데도 짜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데 맛까지 좀 아쉬우니까 좀 깝깝했죠. 탄두리 치킨은 그냥 구운 치킨 맛? 쏘쏘했습니다. 이거는 알라딘 감성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라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감성도 잘 못 느끼겠고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줄 평은요. 난이 살렸다. 난 있어가지고 1.5점이지 난을 안 줬으면 1점이라고 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니까 퍼레이드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식당 옆에 있는 자스민의 플라잉 카펫을 타러 갔습니다. 자스민의 플라잉 카펫은요 놀이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전형 어트랙션입니다.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어트랙션이잖아요. 뭐 경주월드에도 있고 에버랜드에도 있고 다 있는 흔한 어트랙션이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대기 공간은 알라딘의 분위기가 나는 인도풍으로 잘 꾸며놨어요. 우리가 아는 맛이니까 좀 편하게 보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한 번에 16팀이 타러 가는데 전 여기서 디즈니의 약 배리어 프리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16번 자리에 탔거든요. 이 16번 자리는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시트입니다. 일반 좌석 옆에 휠체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대단하다. 역시 이건 디즈니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탔죠. 근데 휠체어도 탈 수 있다 보니까 이 라이드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맨 처음에 쑥 떠가지고 돌기는 도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원래 이런 거 타면은 위로 와 아래로 우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게 이게 묘미인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일반인이 이런 16번 자리를 탈 거면은 이거 의자 안 움직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아니면은 한번 기다리시고 다른 자리 탈 수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해줬으면은 그러니 하고 탈 법한데 그런 설명도 없이 사람은 많고 타야 되니까 그냥 타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좀 아쉬웠던 거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게 일반인이 탔을 때는 제한을 풀거나 일반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이동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라이드에 대한 한 줄 평은 이겁니다. 16번 자리는 피하세요. 제가 16번 자리를 탔기 때문에 별점을 1.5점 드렸고요. 일반적인 라이드를 탔다. 그러면 2.5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리 하다가 이제 마침내 디즈니시의 하이라이트 빌리브 시 오브 드림즈를 보러 왔습니다. 이 해상 퍼레이드가 7시 정각에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30분 일찍 DPA 자리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7시 30분 스타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30분 동안 더 놀 수 있었는데 아깝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라? 이게 괜찮은 선택이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땅에 있던 시간 빼고 처음으로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 빌리브 DPA는 A 시트하고 B 시트가 있는데 A 시트는 모든 퍼레이드의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텔 벽, 수상 스크린 다 볼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건 좋았고 B 지역은 호텔 벽 바로 앞에서 보기 때문에 벽면에 있는 건 못 보지만 지나가는 퍼레이드를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A, B 뭘 볼까 고민하다가 B를 골랐는데 이거 진짜 잘한 선택이었어요. 전체적인 걸 보면은 고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볼 수 있는 장면 딱 봐도 재밌는 거 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DPA를 산다 그럼 무조건 B 지역 사십시오. B 지역 사가지고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앉아있는 자리와 서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요. 7시 반쯤 되면은 이게 좀 사람이 지치거든요. 20-30분은 일찍 와가지고 앉아있는 자리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편하게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해상 퍼레이드는 총 6개의 프랜차이즈와 클래식 디즈니가 합쳐졌는데요. 겨울왕국, 모아나, 코코, 피터팬, 라푼젤, 인어공주 이 6개 프랜차이즈가 클래식 디즈니와 함께 잘 어우러졌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노래 하나만 트는 게 아니라 A 노래와 B 노래를 섞은 리믹스 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나 몰라도 다른 거 알고 있으면 이런 노래는 이런 분위기나라고 탁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하나라도 좋아하면은 DPA 끊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 일본어를 몰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어로 진행된 세션이라서 일본어 청해가 되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사 같은 거는 다 일본어로 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 대본 이런 거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청해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자마자 최고! 제가 2,500엔 주고 이렇게까지 행복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진짜 이거 나 2만 원 좀 넘게 주고 이렇게 편하게 본다? 나 이거 최고였다. 나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한 줄 평은요? 저 6개를 엮은 멀티버스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별점은 당연히 별 5개 만점입니다. 이제 퍼레이드가 끝나면은 마지막 1시간은 마감 세일 기간입니다. 평소에 많이 기다리던 어트랙션의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머메이드 라군의 야경을 좀 보러 갔다가 그게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가는데 스커트레 스쿠터 앞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갔죠.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영 안 갔다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차 있더라고요. 바로 탔습니다. 대기부터 탑승 시간까지 딱 2분이었고요. 어린이용 라이드라 가지고 평소에는 어린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른인 제가 타더라도 이거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 안 움직이는 양탄자보다는 이거 100배 낫다. 대기 시간도 없고 이 시간 타면 딱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기대 안 하고 탔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한 줄 평은 작은 고추가 맵다입니다. 평점은 3점이고요. 스커트레 스쿠터를 타고 나서 나가려다가 길을 헤맸어요. 알라딘 플레이스에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이 불꽃놀이 스카이풀 오브 컬러즈를 봤는데 놀이동산에서 폐장전에 볼 수 있는 펑펑펑 터지는 불꽃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감격을 했던 거는 라이온킹을 제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하쿠나 마타타랑 서클 오브 라이프를 배경으로 터지다 보니까 좀 더 마음에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라이온킹 프랜차이즈를 하루 내내 못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꽤 반가웠습니다. 한 줄 평은 이겁니다. 역시 마무리는 불꽃놀이다. 평점은 3점 드립니다.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는 진짜 출구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아주 큰 회전목마가 있었습니다. 캐러밴 캐러셀을 탔는데요. 알라딘 테마의 회전목마입니다. 이거 좀 평범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회전목마라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전목마는 2층입니다. 2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1층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법도 한데 2층 회전목마는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하고 타러 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도 있는데 몇 개는 지니도 있고요. 뭐 정체불명의 동물도 있었습니다. 저 알라딘을 안 봐가지고 이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니를 타고 싶었지만 지니에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체불명의 동물을 타고 3분에서 5분 정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놀이동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목마이긴 한데 2층이니까 기억에 좀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줄 평은요. 규모의 경제는 옳다. 그래서 별점은 3점입니다. 이렇게 저는 17개의 어트랙션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판타지 스프링스의 개관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일차에 느낀 소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가 시운전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이걸 알았다면 저 이거 신청해가지고 판타지 스프링스 리뷰를 했겠죠. 그러면 아마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리뷰하는 사람은 딱 떴을 거예요. 떡상의 기회를 못 잡은 것도 아쉽고 이 새로 나온 곳을 한번 둘러볼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어트랙션을 미리 골라놓아라. 저는 처음 왔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둘러봤습니다. 이거 비었네 하면 이거, 저거 비었네 하면 저거 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체력이 쭉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12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동선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힘들었습니다. 5월 말이라서 21도에서 28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힘들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디즈니랜드에 대한 속성 과외를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3번째는요. DPA 40주년 패스 모바일로도 꼭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즈니 리조트 어플 꼭 사용하십시오. 이런 곳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가장 타고 싶은 놀이기구의 대기 시간을 줄여가지고 후순위 어트랙션을 타면 되고 또 밥 먹는 대기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나라도 더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DPA 40주년 패스 모바일로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상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상적인 한 주 보내세요.